우리는 90세의 나이에도 마치 20대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거나 혹독한 고강도 훈련을 비밀리에 해왔을 거라고 쉽게 단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장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의 백세인들을 따라가 본 결과 그들이 매일 반복하는 루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창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바쁜 진료 시간 때문에 미처 깊이 있게 설명해주지 못했던 관절의 마모를 늦추고 통증을 역전시키는 충격적인 비결은 바로 이 작은 하체 루틴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매일 아침 딱 10분만 투자하여 백년 관절을 지켜낸 핵심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의 수준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노년의 가장 큰 적이며 한번 손상된 연골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적인 믿음이 우리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스포츠 의학 연구들은 관절염이 운명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특히 체중의 단 5%만 줄여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50% 이상 감소하여 통증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휴식이 오히려 관절 주변 근육을 약화시켜 더 큰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인 연골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골을 둘러싸고 지탱하는 주변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장수 노인들은 본능적으로 이 원리를 깨닫고 있었던 것 같으며 그들의 운동은 관절을 혹사시키는 대신 주변 구조물을 강화하여 관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통증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하는 3가지 실천 전략을 당장 당신의 일상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정보를 시작하기 전에 관절 건강을 위해 절대 피해야 할 한국인들의 고유 습관 몇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체중의 7에서 8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을 가해 연골을 빠르게 마모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또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높은 스트레스 수치는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 관절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스트레스 해소는 그 어떤 고가의 영양제보다 우선해야 할 필수 관절 관리법입니다. 자, 이제 관절 건강을 위한 3단계 실천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즉 최우선 근육 강화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 중 가장 거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고관절 근육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 근육들은 단순히 걷는 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무릎 관절이 흔들리거나 비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안정화 장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낙상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낙상 후 골절은 활동성을 급격히 저하시켜 사망률까지 높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곤 합니다. 대퇴사두근과 고관절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는 것은 넘어지기 직전 몸의 균형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반사신경과 힘을 제공함으로써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한국의 많은 장수 마을에서는 아침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아주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고강도 스쿼트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퇴사두근 강화법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이 단순한 동작은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퇴사두근 전체를 효과적으로 자극하며 이 동작을 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은 허리와 무릎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므로 옆으로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리는 클램쉘 같은 고관절 외전 운동을 병행하면 무릎의 외측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15회씩 3세트만 꾸준히 반복해도 한 달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략인 규칙적인 중강도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절염 진단을 받은 환자들조차도 근력 유지를 위해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을 생성하고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지만 이는 오히려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근육 위축을 가속화시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에 무릎이 닿는 압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심폐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는 바로 실내 자전거와 수영입니다. 특히 실내 자전거는 앉은 자세에서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여 관절액 순환을 돕고 체중 부하 없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국의 커뮤니티 센터나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는 중장년층이 실내 자전거를 꾸준히 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관절 보호의 원리를 이미 생활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거의 없어 관절염 환자들에게 신의 운동으로 불리며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이나 걷기 운동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전신 근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수영이 어렵다면 따뜻한 물에서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긴 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저항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며 하루 30분이 상중강도 활동을 통해 땀이 살짝 날 정도의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산책 문화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사회적 교류와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 역할을 하며 이는 관절 건강에 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줍니다. 동네 둘레길이나 아파트 주변을 걷는 것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중강도 운동이지만 이때 반드시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우레탄 트랙을 이용해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걷기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에는 숨이 차는 정도가 적당하며 이 속도를 30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관절 건강의 세 번째 축인 연골보호 영양소 투입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원료가 부족하다면 연골은 재생되거나 보호될 수 없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흡수율이 떨어지는 특정 영양소들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2단계에서는 연골의 구성요소 자체를 보충하는 것과 그 구성요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미네랄 및 비타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는 관절 건강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성분인데 한국인들은 실내 생활과 자외선 차단 습관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매우 흔한 편입니다. 비타민 D는 뼈의 밀도를 높여 관절을 지탱하는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여기에 더해 마그네슘과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침착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므로 이 세 가지 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관절 영양 전략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으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성분들, 즉 통증 전달을 차단하는 MSM과 연골 재생의 핵심인 NAG, 그리고 연골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콘드로이친은 관절 영양제의 트로이카라 불립니다. MSM은 관절 주변의 염증과 통증을 동시에 줄이는 이중 효과를 제공하며 꾸준히 섭취했을 때 관절의 뻣뻣함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한국의 전통 식단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멸치나 우유 같은 칼슘 공급원, 그리고 콩과 두부처럼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매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성 성분은 영양제 형태로 보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해 다양한 약재와 한방차를 사용해 왔는데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 염증을 다스리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술이나 홍화씨 같은 전통 약재들은 항염작용을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관절 주변의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러한 천연 재료를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체질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며 통증이 심할 때 따뜻한 온찜질이 관절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겨 붓고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 부위에 열이 과도하게 몰려있다는 뜻이므로 처음 1에서 2일 동안은 반드시 냉찜질을 사용하여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둔화시켜야 합니다. 냉찜질은 좁아진 혈관을 수축시켜 부종을 줄이고 통증 전달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으며 급성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만성적인 뻣뻣함이나 근육통이 남았을 때 비로소 온찜질을 적용해야 합니다.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 이완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돕지만 염증이 활발한 시기에 사용하면 오히려 염증성 물질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작은 지식 하나가 통증 관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90세에도 20대의 관절을 유지하는 장수노인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그들이 특별한 비법을 숨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꾸준히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법과 영양소가 있다 하더라도 며칠 하다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관절 건강은 한 번에 큰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마치 매일 아침 이를 닦는 일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하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시니어들은 동네 사랑방이나 경로당에서 서로의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운동하는 공동체 문화를 통해 꾸준함을 유지하는 동력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망 또한 장수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관절 통증 없이 활기차게 사는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인생의 마지막까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여행, 취미, 혹은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기쁨을 되찾는 것은 이 작은 습관들의 최종적인 보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낙상을 예방하고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허벅지 대퇴사두근과 고관절 근력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하며 안전한 의자 운동을 통해 매일 근육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관절의 순환을 돕고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릎 압력을 최소화하는 실내 자전거, 수영, 걷기 등의 중강도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연골 재생과 염증 조절을 돕는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MSM, NAG와 같은 기능성 영양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여 연골을 내부에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체크리스트를 오늘부터 당신의 건강 루틴에 추가하고 급성 통증 시에는 반드시 냉찜질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생활습관 관리와 더불어 급성 관절 통증이 찾아왔을 때 의사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처방하는 통증 조절 약물과 치료법들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수많은 관절염 치료 옵션들 속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부작용 관리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세에도 20대 관절을 유지하는 비결은 마법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지혜로운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관절 건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